저번 시간에 배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유도기의 등가 회로를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가 손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이렇게 1차가 됩니다. 1차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도기도 이렇게 2차가 돼요. 2차.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 1차 입력 P1이라는 게 들어가요. 1차 입력 P1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P1C, 즉 뭐예요? 1차의 동선이라고 합니다. 1차의 동선이요. 그 다음에 P1에서 P1C 동선을 빼고 나머지가 P1 제로라고 해서 1차의 출력이 있다고 합니다. 1차 출력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부분은 있죠. 1차 부분은 손실이 그다지 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따진다면은 1차 입력, 1차 동선, 1차 출력이라고 해서 1차 입력은 1차 동선 플러스 1차 출력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1차 출력이 2차의 입력이 되는 거예요. 2차의 입력. 그 다음에 2차의 입력에 의해서 2차의 동선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선이라고 하면은 2차 동선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2차 동선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어제 했죠. 여기에 회전을 하고 있을 때 얼마보다 S분의 1만 SS R2만큼의 출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이만큼이 회전하는 출력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의 출력을 우리가 최종 출력, 전동기 출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동기, 유도기에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졌을 때는 1차 입력, 1차 동선, 1차 출력이 있고 1차 출력이 2차 입력이지만은 1차 단을 얘기 안 하는 경우가 많으면 2차만으로도 이렇게 효율과 출력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차가 2차에 비해서 그다지 손실 경우가 크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보세요. 2차 입력, 2차 동선, 2차 출력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보세요. 어제 흐르는 전류를 구했죠. I2를 구했습니다. 예. 요 부분 저번 시간에 I2를 구했었는데 맞죠? 동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동선은 I2의 제곱 곱하기 여기에 R2죠. 맞죠? R2가 되는 겁니다. 동선은 I2의 제곱 곱하기 R2 이렇게 되고요. 요거 리액턴스는 우리가 이 출력의 단위가 와트 혹은 킬로와트거든요. 와트나 킬로와트인데 저항에서의 전력이 유효 전력이지 이 리액턴스에서 전력은 무효 전력이기 때문에 이 리액턴스는 전체 손실 등을 구할 때는 무시하게 되는 겁니다. 저항 부분만 고려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P0 있죠. P0. 요거 기계적 출력은 어떻게 돼요? I2의 제곱 곱하기 얼마가 된다? S분의 1-S의 R2가 되죠. 원래 전력 공식이 I 제곱 R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로의 동선 구할 때는 이 R에 2차 저항 대입하고 선로의 출력 구할 때는요. 전체 출력 구할 때는 이 R에 S분의 1-S의 R2를 대입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P2는 얘는 2차에 넣어본 전력은 당연히 동선 더하기 출력이 되잖아요. 그래서 PC 더하기 P0가 되고 요거 I2의 제곱 R2 더하기 I2의 제곱이 얼마? S분의 1-S의 R2를 해보니까 이거 대입 정리해보세요 하니까 얼마? I2의 제곱 곱하기 얼마? S분의 R2가 되더라는 겁니다. S분의 R2. 그럼 보세요. 지금 P2를 정리를 하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잘 보세요. PC는 I2의 제곱 곱하기 R2고요. P2는 I2의 제곱 곱하기 S분의 R2입니다. S분의 R2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다? 보세요. PC는 요거는 우리가 I2의 제곱 곱하기 R2가 뭐예요? I2의 제곱 곱하기 R2가 PC죠. PC. 따라서 얼마가 된다? P2는 PC를
S로 나눈 것이다. P2는 S분의 PC. 따라서 PC는 SP2. 예. 이러한 중요한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즉, 동손 있죠, 동손. 우리가 손실, 요 무효전력 리액턴스는 배제하고요. 저항에서 손실입니다. 이 저항의 손실은 입력 있죠. 입력 곱하기 슬립만 곱하면 돼요. 슬립, 입력에다, 2차 입력에다 슬립만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이렇게 돼요. 우리가 P2는 P2는 P0 플러스 PC입니다.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PC는 얼마다? PC는 P 얼마? SP2 이렇게 된다는 거죠. PC는 SP2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 보세요. P0 P0 넘어가니까 P2-SP2 하니까 P2로 묶으니까 1-S가 된다. 예. 요거 어디서 형태를 한번 보셨죠? 요런 애들 어디 있었냐면 N은 NS의 1-S입니다. 요것도 우리가 속력 회전수 할 때 얘기했었는데, 이거 회전수가 우리가 요게 뭐요? 실제 회전수, 실제 출력입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P2의 1-S, NS의 1-S 이렇게 되는 거죠. 요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5번에 전력이 변환해서 2차 동소는 지금 앞에서 쭉 한 겁니다. PC는 I2의 제곱 R2고요. 기계적 출력은 이렇게 됐는데, 기계적 출력은 이렇게 됐는데, 2차 입력이 얼마가 된다? P2는 PC 플러스 P0고요. 그것이 얼마? S분의 PC였습니다. S분의 PC였고요. 그래서 전력과 동선의 관계, 전력의 관계에서 PC는 SP2, PC는 SP2고요. P2는 S분의 PC 앞에서 했죠. 그렇고 기계적 출력 얼마? P0는 P2의 1-S 혹은 P2는 1-S분의 P0가 되는 겁니다. 요것을 단순히 외우신다기보다는 PC는 SP2 있죠. 요것만 외우셔가지고 PC SP2 요 과정까지 생략하시고 PC는 SP2 외워가지고 이 공식에 집어넣으면은 충분히 끄집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거고요. 그래서 보세요. 효율 부분 한번 봅니다. 효율 부분도. 효율은 우리가 전동기에서도 했지만은 발전기 우리가 변압기에서 깊이 있게 했지만은 그때 철선 동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하고 원래 효율은 뭐요? 입력분의 출력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아무 말 없으면 2차 입력분 2차 출력이요. 얼마? 2차 입력 P2고요. 2차 출력 얼마? P0지. P0 맞죠? 그러면 P2 P0는 얼마였다? P2의 1-S였죠. 따라서 약분하니까 1-S. 그래서 효율을 그냥 슬립 있죠. 1- 슬립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슬립이란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회전, 손실 이런 얘기했죠. 손실. 100%에서 손실물을 빼니까 그것이 효율이 되는 겁니다. 1-S가 돼요. 우리가 근데 이거 똑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NS분의 N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NS분의 N. NS 얼마? NS분의 N 얼마? NS 1-S니까 똑같이 1-S 이렇게 슬립을 가지고 효율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슬립이라는 것은 그냥 손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이런 게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세요. P2는 P0 플러스 PC 요렇게만 얘기를 했는데요. 만약에 우리 여기서 빠진 게 있으면 동선뿐만 아니고 여기에 PM이라고 기계선이 있죠. 기계선. 우리가 직류기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변압기에서는 얘기하지 않았던 기계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크진 않지만은 만약에 PM이 기계선이 문제에서 포함되잖아요. 그럼 기계선만 더해주시면 돼요. 기계선이 있다 그러면 P2는 P0 플러스 P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있죠. 이거 보세요. 효율도 우리가 1-S라고 했는데
1-S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도 있죠. 여기에서 기계손이 있으면 효율은 1-S가 안 돼요. 왜냐하면 기계손 부분을 빼고 얘기하는 것이 1-S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슬립이 1-S로 할 때는 뭐 기계손이나 이런 나머지 부분을 배제했을 때 최대한 간단하게 나타냈을 때 이 공식을 적용할 수가 있으며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은 그 부분 고려해 주셔야 된다. 그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2차 효율이고 그다음 보세요. 이거 그러면 P2 대 P0 대 PC 대 P0 비율은 얼마냐? P2는 P2를 1로 잡아요. PC는 얼마? PC는 SP2죠. PC는 SP2죠. 보세요. PC는 SP2요. P0는 얼마다? P0는 얼마? 1-S의 P2죠. 맞죠? 그래서 P2를 1로 잡았을 때 PC는 S가 되고요. S가 되고 P0는 얼마? 1-S가 된다는 겁니다. P2 대 PC 대 P0의 비율은 1대 S 대 1-S가 된다. 기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 만약에 이렇게 이것도 있죠. NS 대 또 뭐예요? NS 대 상대속도 SNS. 이거 상대속도죠. NS-N 한 거예요. SNS 대 N도 얼마? 1대 S 대 1-S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부 지금 얘기해서 전부 뭐냐면 슬립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유독에서 이런 슬립은 빼면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전부 슬립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고 이 비율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직육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크게 뭐 다시 고민하실 필요까지는 없는데 토크 있으면 토크 뭐다? 토크는 오메가 분의 P다. 그래서 오메가 얼마? 2파이 N분의 P인데 2파이 60분의 N분의 P라서 2파이 N분의 60P 뉴턴 메타였습니다. 이렇게 직육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크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는데 이것이 보세요. 이것이 얼마였다? 9.55 N분의 P 혹은 0.975 N분의 P에 이때는 뉴턴 메타였고 이때는 킬로그램 메타였죠. 킬로그램 메타였습니다.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하셨는데 문제를 풀면 안 풀리고 혼동스러운 분이 계세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여기에 N분의 P가 있죠. N분의 P가 보세요. P는 뭐 P0도 있고 PC도 있고 PS도 있습니다. P2도 있습니다. N도 얼마? S도 있고 N도 있고 그렇다는 건데 왜 안 풀리냐면 얘를 그냥 공식만 다다다가 외우다 보니까 정확하게 뭘 대입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뭘 대입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요. 9.5 N분의 P는 있죠. 9.5 N분의 P는 마지막 출력 부분에서 나오는 거야. 마지막 모터의 출력 부분에서 직육이 할 때도 그랬어요. 돌아가는 부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세요. N분의 P0가 돼요. 이것도 N분의 P0가 됩니다. N분의 P0요. 예. 그런데 보세요. N분의 P0인데 P0는 어떻게 돼요? P0는 얼마다? 1-S분의 P2죠. 얼마? 보세요. 여기서 P0는 1-S분의 P2고 N은 얼마? N은 여기에서 N도 어떻게 돼? N은 1-S분의 NS가 됩니다. 맞죠? 그러면 N 자리에 1-S분의 NS 적고 P0 자리 1-S분의 P2 하면 약분이 되어서 얼마가 된다? 얘는 0.975에 9.5죠? 네, 위에 9.55에 N분의 P0가 얼마? NS분의 P2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0.975에 얼마? NS분의 P2가 된다는 겁니다. P2. 그래서
토크 공식 있죠.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토크는 유도기에서 토크도 굉장히 중요한데 뭐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와요. 토크는 보세요. 일단 0.975 n분의 p, 여기서 n분의 p0는 0.975 ns분의 p2 kg 메타로 쓸 수가 있고요. 혹은 9.55의 n분의 p0 혹은 9.5 ns분의 p2 모두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두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직류기하고 다른 게 P0N, P2의 NS, 뭐 P0N, P2의 NS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보세요. 토크는 0.975 NS분의 P0나 혹은 0.975 N분의 P2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반드시 짝을 지을 때 N이면 P0고 NS면 P2가 짝을 지어야지 NS가 P0가 짝을 짓고 N이 P2가 짝을 짓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 혼란스러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잡고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시험에서 있죠. 헷갈려 버리지 않아. 그러면 틀렸다고 봐야 돼요. 예. 반드시. 그 다음에 토크 공식이 있는데 토크는 보세요. 뭐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동기에서 이런 말 했어. 전동기에서 토크는 전압에 비례한다 이런 말 했어. 토크는 전압에 비례한다. 근데 유도 전동기에서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이래서 동기기와 유도기의 차이가 이런 거. 우리가 유도기에서는 전압을 변화하잖아. 그럼 전압이 2배가 토크는 4배가 됩니다. 그만큼 변화가 많다. 요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요거.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슬립이죠. 슬립은 전압과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유도기에서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하고 슬립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억해 주시고, 동기기는 슬립이 없죠. 동기기 슬립이 없기 때문에 얘는 토크가 전압에 그냥 단순 비례한다 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요 부분 한 거 있죠. 이번 시간 한 거 요게 그 유도기에서 계산 문제로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한 것들은 뭐 공식을 외운다기보다는 반드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외우실 수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너무 복잡한 부분까지는 다 이해하실 수가 없죠. 근데 이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외울 수 있는 부분 또 외우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네. 자,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뭐, 부가적으로 봅니다. 기계적 출력과 토크와의 관계. 그러면 지금 뭐냐? 기계적 출력 P와 토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T와 토크와의 관계. 보세요. 우리가 토크는 얼마였다? 오메가분의 P였죠. 오메가분의 P인데, 이것이 얼마? 2파이 M분의 P였습니다. 2파이 M분의 P인데, 여기에서 P에 대해서 보면 P. 지금 전력과 토크에 대해서 보는 거예요. 따라서 P는 얼마? P는 2파엔 토크죠. 2파엔 토크인데 지금 우리가 요 소문자니까 요건 RPS입니다. 초당 회전수 RPS예요. RPS니까 보세요. 2파에 N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이 N은 NS의 1-S로 나타낼 수가 있죠. 회전수는 동기속도 곱하기, 그러니까 회전속도는 동기속도 곱하기 1-S가 됩니다. 그리고 T가 돼요, T. 그러면 2파이에 우리가 NS는 P분의 120F인데요. NS는 초당 회전수는 어떻게 될까요? 초당 회전수는 P분의 우리가 얘 분당 회전수니까 120이고요. 초당 회전수니까 EF가 되는 거죠. 60분의 1하니까 요 놈보다 60분의 1하니까 EF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2파이에 P분의 EF의 1-ST 하니까
얼마가 된다? P분의 4파이F의 1-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것은 지금 동기속도 없어요. 지금 뭐 초당회전수다 분당회전수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보세요. 출력은 국수죠. 국수에 반비례하고 주파수에 비례하고 토크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토크에 비례한다. 그래서 지금 출력과 토크와의 관계에서 이런 공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P분의 4파F 1-T. 예. 근데 실제 이런 문제 나오면은 외우시기보다는 즉석에서 이렇게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기 때문에요. 끄집어내실 수도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기계적 출력과 토크와의 관계가 이렇게 된다. 예. 그 다음에 동기와트라고 하면 동기와트 보세요. 동기와트란 말은 동기속도는 우리가 지금 동기 계속 그 동기입니다. 동기에서 와트는 뭐예요? 전력이죠. 전력 와트 전력의 단위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꼭 기억하세요. 동기속도에서 와트는 뭐예요? 출력이죠. 출력. 동기속도에서 출력입니다. 근데 동기와트는 우리가 전력 와트로 나타내지 않고 동기속도에서 출력은 토크로 나타낸 것입니다. 토크. 동기와트인데 동기속도에서 그 출력을 토크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동기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토크는 앞에서 했지만 2파이 NS분의 60P2 얘는 N분의 P제로도 됩니다. N분의 P제로 돼요. 이렇게 나타냈죠. 앞에도 2파이 N분의 60P 이렇게 나타냈었습니다. 맞죠? 이것이 뭐다? 당연히 뉴턴 메타. 일장에서도 했던 거예요. 이거. 토크는 이렇게 된다. 그리고 혹시 P2는 어떻게 된다? 60분의 2파이 NS T 이렇게 나타낸다. 예. 그래서 우리가 동기와트라 하는 것은 동기속도에서 출력, 동기속도, P2 동기속도에서 출력을 토크로 나타내는 것, 이것을 동기와트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P2는 60분의 2파이 NS T가 된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 다 동기와트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크로 나타내느냐, 출력으로 나타내느냐, 이 차이, 그냥 표현의 차이고요. 원래는 토크로 나타내니까 이건데, 그것을 출력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나오는 것들은 공식이 유도 과정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유도기가 계산 문제가 많은데요. 그 과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나머지 부분들은 결과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근데 결과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요거 다다음 페이지에 가시면 비례추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례추이가 있는데 그걸 잠시만 제가 그리면 이게 뭐냐면 속도와 토크 사이의 곡선입니다. 속도와 토크 사이의 곡선이에요. 그때 보세요. 그 곡선이 비례추의 부분 보시면 이해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속도가 낮을 때 지금 속도가 커지죠. 얘가 뭐냐면 NS예요. 속도가 동기속도까지 빨라지고 이때 속도는 0입니다. 속도는 0이요. 잘 아시겠지만 속도가 0일 때 슬립이 1이고요. 이때는 슬립이 0입니다. 예. 그리고 2점 있죠. 2점. 예. 이게 뭐예요? 전체에서 이것이 뭐나? 토크 맥스로서 최대 토크라고 합니다. 최대 토크. 예. 한국말로 최대 토크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라고 하느냐? 이 부분을 ST라고 해서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라고 합니다.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기동 토크라고 해요. 기동. 시당 속도가 0일 때 돌려주기 시작하는 그 토크를 기동 토크라고 그래요. 기동 토크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전부하 토크, 즉 전격 토크라고 하면 전격 토크의 전동기에서 가장 좋은 상태의 토크에서 전격 토크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을 뭐 유독 그 뒤에서 그 비례추에서 하는데 먼저 요 부분은 지금 요 간단하게 그림만 설명드리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최대 토크라는 것은 최대 토크는 토크 맥스 있죠. 요 지점이에요. 요 지점. 이 지점이 어떻게 발생이 되느냐 보세요. K에 얘는 어떻게 보면 상수요. 기계 상수고 요것을 근사값입니다. 원래 얘가 더 정확한 그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무시하고 대략적인 근사값이 얼마가 되느냐 2배 x2 분의 E2의 자승입니다. 네, 요렇게 돼요. 최대 토크는 지금 보시면 리액턴스 있죠. 2차 리액턴스. 우리가 유독이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렸을 때, 요거 X2죠. 2차 리액턴스, 2배 2차 리액턴스 분에 여기에 전압 있죠. 이의 전압의 제곱이 최대 토크를 구하는 공식입니다. 네. 최대 토크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그거고요. 그 다음에, 최대 토크 슬립. ST. 최대 토크를 발생한 슬립 얘가 중요한데 얘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근사치가 얼마냐면 x2분의 r2 근사치가 약 x2분의 r2입니다. x2분의 r2가 이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에요. 요거 지금 제가 유도를 안 했다고 해서 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합니다. 요 부분은 꼭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요. 네. 그 다음에 보세요. 최대 출력이 있어. 최대 출력. PM인데 우리가 최대 출력은 여기에서 나타나지 않는데 이렇게 됩니다. 보세요. 출력하고 토크는 다른 거예요. 다른데 최대 출력은 막 그림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뭐냐? 최대 토크보다 최대 출력은 약간 슬립이 있죠. 좀 작은 지점. 요 부분인데 최대 토크는 여기서 발생하는데 최대 출력은 여기서 발생합니다. 최대 출력은 요 지점이에요. 그래서 최대 출력 PM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래 이런 게 있죠. 회로 이론에 가면 최대 전력 전달 조건에서 P는 4R분의 V의 제곱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것과 비슷해요. 어떻게 되냐면 2배 R1 플러스 R2 플러스 X1 플러스 X2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리액턴스, 2차 리액턴스 분의 V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V의 제곱. 그러니까 1차 저항, 2차 저항, 1차 리액턴스, 2차 리액턴스 해서 2배라고 하면 4죠. 맞죠? 4R분의 V의 제곱. 이런 형태가 최대 출력의 공식입니다. 요 최대 출력이요. 요거. 네. 그 다음에 기동시 최대 토크와 같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장. 보세요. 기동시 기동 위한 외부장. 만약에 보세요. 기동 토크는 크면 클수록 좋아요. 그래서 보세요. 지금 얘가 최대 토크인데 기동할 때부터 이렇게 보세요. 기동할 때부터 이 토크로 운전하고 싶어요. 기동할 때 이 토크로 운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어떤 저항을 넣으면은 어떤 저항값을 넣으면은 처음부터 이 저항으로 기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은 보세요. 요것은 R인데 외부의 저항입니다. 보세요. 루트에 요거 보세요. R1의 제곱 플러스 X1 플러스 X2 제곱 마이너스 R2예요. R2인데 이 R1이란 값은 워낙에 작기 때문에 요거는 무시하게 되면은 X1 플러스 X2에 루트 벗겨져있죠? 마이너스 R2가 됩니다. 이만큼의 저항을 외부에서 연결하면 기동할 때부터 최대 토크로 운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와 같도록 하기 위해 삽입해야 할 2차 저항은 기동 토크를
전부와 토크 할 때 저항은 얼마냐? 보세요. 이거 말이에요. 지금 전부와 토크가 얘예요. 맞죠? 전부와 토크가 얘인데 지금 여기에 같은 경우는 기동 토크가 얘인데 기동 시 전부와 토크 이렇게 가동하기 위해서는 전부와 토크와 같은 값으로 가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도 배운 거 있어. S분의 1-S의 R2 값을 R2만큼 저항을 연결하게 되면은 기동할 때 전부와 토크, 전격 토크로 기동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R은 S분의 1-S R2고요. 여기에서 지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토크. 그 다음에 최대 토크 슬립. 얘 굉장히 중요해요. 최대 토크 슬립. 그 다음에 최대 출력도 공식이 나올 수가 있고요. 기동식 최대 토크로 기동하기 위한 외부장이고, 기동 토크를 전부 토크로 하기 위한 외부장은 이렇게 된다는 거. 공식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어렵게는 안 나올 거예요. 뭐 그냥 응용파괴에서는 안 나올 건데 공식 자체를 묻거나 혹은 간단하게 공식에 바로 대입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주파수 변화에 따른 전동기의 특성 변화입니다. 주파수가 변함에 따라서 전동기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건데, 보세요. 일단, F 변화요. F 변화. 예. 보세요. 주파수 변화할 때, 속도는 주파수에 비례한다. N은 주파수에 비례한다. 예. 뭐, 공식 있죠. NS는 P분의 120F인데, N은, 뭐예요? N은, 얼마? N은 NS의 1-S인데 NS는 P분의 120F니까 하면은 대입하면은 뭐가 된다? N은 주파수에 비례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압이 일정한 경우 자속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자속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이것은 우리가 변압기 할 때도 했었습니다. 변압기 할 때도 했었고요. 전압이 일정한 경우 자속은 주파수에 반비례한다. 예. 그 다음에 역률은 주파수에 비례한다. 코사인 세타는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어디요? 우리가 유도기에서 굉장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도기는 속도 증가할수록 역률이 증가합니다. 역률 증가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속도가 멈춰있을 때는요, 멈춰있을 때 전부 얘는 자화전류이기 때문에 속도가 멈춰있을 때 전부 100% L 성분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실제로 돌아가면서 빨리 돌아가면서 저항 성분이 많아집니다. 빨리 회전을 하면서. 그래서 보세요. 유도기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역률이 많아져요. 역률이 많아지는데 당연히 보세요. 속도가 주파수에 비례한다 그랬죠. 따라서 역률도 주파수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역률도 주파수에 비례한다. 이런 것 말 문제라서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대 토크는 주파수에 반비례. 최대 토크는 주파수에 반비례해요. 최대 토크. 앞에도 우리가 최대 토크가 뭐라고 했어? 최대 토크는 얼마? K의 2배 XS분의 2의 자승이라고 그랬죠. 했는데 K의 XS는 얼마요? 2파이 FL이죠. 분의 2의 자승이니까 주파수가 증가하면 최대 토크는 감소하게 되는 거죠. 최대 토크와 주파수는 반비례하고 그 다음에 히스테리시스 손실 및 온도 상승 주파수의 반비례. 뭐?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온도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주파수에 반비례. 그 다음에 주파수 감소하면 얘는 보세요. 주파수 감소하면 리액턴스 당연히 감소하죠. 예. 감소하고 따라서 전류 있죠. 전류 중에서 기동전류는 전류 약간 감소요. 예, 약간 감소. 이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요. 요거 교재에 있는 거 그냥 정리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외우시고요. 요 히스테리시스 손실과 온도는 주파수에 반비례하고요. 주파수가 감소하면 리액턴스 감소하고 기동전류 약간 감소한다. 이거 반비례해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요. 약간 감소한다. 여기에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우리가 원선도라고 하는데요. 하일랜드 원선도라고 해요. 하일랜드 원선도인데 우리가 전력공학에서도 원선도가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원선도는 전력 원선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기기기에서는 우리가 하일랜드 원선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유도 전동기에 실부하 시험을 하지 않고 실제 부하 시험을 하지 않고 유도 전동기에 대한 간단한 시험의 결과로부터 전동기의 특성을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전력 원선도가 똑같은 건 아니고요. 원선도 지름은 전압의 비례, 그 다음에 리액턴스의 반비례. 원선도 지름, 우리가 하일랜드 원선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식이 되는데 이 지름이 지름이 전압의 비례하고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리액턴스에 반비례한다.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거 이건데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 원선도 작성에 필요한 시험. 이 원선도를 그리려면은 일단 저항 측정 및 시험 및 구속 시험입니다. 저항 측정. 그 다음에 구속 시험. 우리가 구속 시험은 단락 시험과는 조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데 말 그대로 부하를 구속을 하는 거예요. 구속을 해서 조절을 해서 시험하는 것을 구속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동선이나 2차 동선을 구하고요. 무부하 시험 아시죠? 무부하 시험을 통해서 여자 전류와 철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 전류와 철선을 구하고 그다음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거 원선도를 작성에 필요한 시험은 저항 측정이나 구속 시험이고 무부하 시험인데 원선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일단 원선도를 그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1차 동선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차 동선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차 입력이나 철선, 그 다음에 여자 전류 이런 것들을 또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너무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교재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 외워주시거나 혹은 문제풀이에서요. 문제 위주로 공부를 해주셔도 이런 부분 크게 상관없습니다. 더 깊이 있게 가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상 유도 전동기 운전 볼게요. 3상 유도 전동기 운전 한번 봅니다. 운전 보세요. 앞에서 제가 조금 지금 비례축이라는 걸 설명드렸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돼요. 이게요. 토크예요. 토크고 N이 0이고 N이 NS입니다. 슬립이 0이고 슬립 1이죠. 여기가 그리고 슬립이 0입니다. 이때 우리가 보통 비례추이가 아니고요. 지금 속도 토크 특성을 그리면 속도 토크 곡선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거 뭐라 그랬어요? 기동이라고 그랬죠. 기동이고 요것을 우리가 정격 전부하 했고요. 요거 토크 맥스. 그 다음에 요것이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입니다. 네, 슬립인데 뭘 이용하느냐? 앞에서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최대 토크 슬립은 약 X2분의 R2입니다. 맞죠? X2분의 R2예요. 그러면 만약에 R2를 증가시킵니다. R2를 증가시켜요. 예를 들어 이렇게요. X2분의 R2 더하기 R을 한다는 겁니다. R을 해요. 그러면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더 커지죠. 맞죠? 슬립이 더 커집니다. 그러면 여기는 슬립이 0이고요. 여기는 슬립이 1이잖아요. 슬립이 더 커진다면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커진다는 말은 어디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이동하겠죠. 맞죠? 즉 최대 토크 최대 토크 얘는 불변이에요. 저항을 연결해도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대 토크는 K의 2배 XS분의 2의 자승인데 여기서 저항값하고 최대 토크 값 자체는 불변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저항을 하나 더 연결하더라도 최대 토크 슬립은 변하지만은 최대 토크 값 자체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 더 연결하면 이렇게 되겠죠. 최대 토크 슬립 이렇게 되고 1, 2, 3가 되고 최대 토크 값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제가
저항을 하나 연결해서 최대 토크 슬립이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더 연결했다 그러면 최대 토크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갑니다. 더 연결하면 이렇게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보세요. 중요한 거 이거요. 여기에서 저항을 증가시키게 되니까 최대 토크를 발생하는 슬립이 증가하고 속도는 감소한데 결국 토크가 증가하더라 이 말이에요. 토크가 증가하더라. 이게 왜 중요한 거냐면 내가 전동기에서 가장 큰 목적은 뭐 가장 좋은 전동, 비싼 전동이 뭐니 해도 이 힘센 겁니다. 힘센 건데 그 중에서 기동할 때 있죠. 기동할 때 힘이 센 거, 그것이 좋은 전동기이고 비싼 전동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면은 이 차의 저항값을 연결함으로써 어떻게? 슬립이 최대 토크 발생한 슬립이 증가하고 속도는 감소하는데 토크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속도와 토크를 같이 증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 두 개를 같이 만족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 기동할 때 토크라도 크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우리가 비례추이에요. 즉 2차 저항을 증가시키면 속도는 감소하고 토크는 증가하는 것 이거예요. 그럼 봅니다. 비례추이가 뭐냐? 2차로 저항의 크기를 조정함으로써 그 크기를 제어할 수 있는 요소, 권선형 유도 전동기에만 사용됩니다. 권선형에만. 왜? 보세요. 지금 R2에다가 2차 저항에다가 저항을 연결하죠. 맞죠? 2차 저항에다 저항 연결. 우리가 농형 같은 경우는 권선이 없기 때문에 저항 연결을 못 한다는 겁니다. 권선형은 2차 저항이 있고 거기에다가 권선에다가 저항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권선형에만 적용할 수가 있다. 농형은 하고 싶어도 못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 그래서 2차 저항 증가, 슬립 증가, 속도 감소, 토크 증가 요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동 토크를 크게 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요때 S분의 R2 하고요. 이럴 때 S분의 R2 하고 S-분의 R2 플러스 R이나 혹은 S2-분의 R2 플러스 R 플러스 R 다시 이런 값의 비율이 같다는 겁니다. 이때 처음에 슬립분의 R2나 슬립 다시분의 R2 플러스 R 다시나 슬립 2 다시분의 R2 플러스 R 다시 플러스 R2 다시나 같다는 겁니다. 이 비율이 같다는 거예요. 요거. 예. 그러니까 특징으로서 보세요. 특징으로서 2차 저항 변화해도 최대 토크는 2차 저항, 이 R을 달아도, 이런 R 값을 달아도 최대 토크는 변하지 않는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2차 저항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저항을 증가시키니까 전류는 감소하겠죠. 맞죠? 저항 증가, 전류 감소고 기동 토크는 증가한다. 예. 그다음 모든 조건 맞출 수가 있죠. 기동 전류는 작아야 좋죠. 맞죠? 기동 전류도 줄이면서 기동 토크는 증가시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주의할 수 있는 것 뭐다? 1차 전류, 2차 전류, 토크, 역률, 1차 입력이고요. 요거보다 비례주의할 수 없는 거 외워주세요. 출, 효, 동. 출효, 동동. 말로 외우세요. 출효, 동동. 뭐다? 모르겠어요. 출력, 효율, 동손. 또 하나 뭐다? 동기속도. 그래서 출효동동은 비례추이 못한다는 겁니다. 출효동동 비례추이 못한다. 출효동동 말로서 외우는 거예요. 출력, 효율, 동기속도는 비례추이를 적용해서 이 크기들을 계산시킬 수가 없다는 거고. 그러니까 교재 밑에 비례추이 그림이 있는데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 비례추이 관계는 뒷부분에서도 우리가 사용하거든요. 지금 보시면 속도 조절도 되고 토크 조절도 되고 하기 때문에 전동기의 속도 조절, 토크 조절에 모두 이 비례추이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요 개념 조금만 더 정리해 주시고요. 예, 정리해 주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